자,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조사하고 있죠. 전방위 수사에 인력 보충까지 김용 부원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 부원장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자금 전달자 정민용이라는 변호사가 검찰에 이렇게 진술을 했답니다. 지난해 4월에 유원홀딩스에서 그 사무실에서 김용이 다녀간 뒤에 사무실에 있던 돈봉투가 사라졌다. 저 돈봉투에는 1억 원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김용 측에서는 내가 그 사무실에 그 김용 부원장이 간 건 맞아요. 그런데 사무실 열었다고 해서 간 것뿐입니다. 이렇게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습니까, 박수선님? 뭔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됐다라는 증언자가 하나둘씩 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느냐의 문제, 네. 그리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불법 대선 자금으로 쓰였느냐의 문제의 관련성을 검찰이 증명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저런 어떤 관계자들의 어떤 진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법정에서는 정확한 증거에 의해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바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증거를 찾는 것보다는 진술에 의존하는 지금 검찰의 수사 단계인데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무차별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증거로 정확하게 검찰이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결과적으로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에서 시작된 것인데 지금 한간의 주장에는 유동규 본부장은 애초에 어쨌든 본인은 입을 닫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어떤 뇌물죄가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된다면 네. 징역 15년의 형량과 그다음에 11억 원의 추징 몰수 등 이런 불리한 부분들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예. 현재는 김용을 어떻게 압박하고 검찰이 회유 설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김용이 그거에 대해서 입을 열 가능성이 없고 검찰이 증거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인데 네. 현재는 이런 진술에 의해서 계속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설명 이후에 김영호 의원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에게 이른바 이재명 대표 측의 대선 경선 자금이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그 증언자가 좀 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되짚어 보시면 이렇습니다. 남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증언했고 정민용 얘기했고요. 유동규 마찬가지죠. 그거에 이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여성 지인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그 가방 있잖아요. 백팩을 사용한 걸 봤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김용 부원장이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관련자들 진술뿐 아니라 돈 전달 과정 등 입증을 탄탄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네요. 증언자는 어쨌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김용 부원장 빼고는. 그렇죠. 예전에 그 박연차 게이트 때도 보면은요. 예. 박연차 회장의 입이 열리면서 검찰 수사가 급진전됐고 그다음에 박연차 회장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그 신빙성 때문에 증거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거의 돈을 안 받았다고 그래요. 네.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그 대신 그 돈을 준 정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또 여러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유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도 19명인가가 기소가 돼가지고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도 일단 유동규의 입이 열렸습니다. 유동규. 예, 그래가지고 지금 또 남욱의 입이 열리고 정민용의 입이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이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일관되고 또 동일하고 구체적이면은 그거 자체는 돈 받은 사람이 부인을 해도 그 증거로서의 그 증거력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김용 부원장이 입을 닫고 있어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예. 아마 오래가지 못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어떤 김용 부원장이요? 아니면 김용 부원장이 입을 여는 데는
왜냐하면 김용 불리해지면 부원장이 입을 열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나중에 이게 이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건이 지금 이제 여러 건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 만약에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희망이 없어진다. 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걸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진다 했을 때 유동규 부원장처럼 말이죠. 네.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예. 입을 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커진다. 왜냐하면은 모든 걸 뒤집어 쓰게 되거든요. 잘못하면. 아하, 예.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언제까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계속 닫고 있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은가. 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실 지금의 이 8억 4,700만 원은 이번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 것이고 또 하나의 논란은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 때도 그렇고 경기지사 선거 때도 그렇고 뭔가의 불법적인 자금이 캠프에 유입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시절에 박영수 외 특검 아시잖아요. 박영수 특검의 인척이 대장동 분양업자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분이 남욱이라는 사람이 돈이 급하다고 하면서 선거에 이재명 시장 재선 선거에 써야 된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서 3, 4억 원을 보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2020년 5월에는 김만배가 선거운동 전부 뭐 11억, 20 뭔가 이게 뭐 하여튼 11억 20 돈의 액수를 얘기했고 2020년이면은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 때 쓰인 것 아니냐 이런 거고 2014년 남욱의 3, 4억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시절에 쓰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너무 좀 터무니없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박 그래서 수석님? 정치인을 둘러싸고 정치 자금의 문제는 예. 아마 누구도 뭐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런 그 진술들이 뭐 일부 사실로 드러날 개연성은 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저 문제는 어차피 검찰의 수사에 달려 있는 것이고 민주당도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대선 자금에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에게 또 성남시장에게 했던 이야기는 정말 공산당 같다. 뭐를 해도 씨알도 안 먹힌다. 그래서 자기들이 취할 이득, 처음에는 4,400억 원을 이재명 시장이 공익 환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1,100억 원을 추가로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봐주지 않았어요. 그런 진술도 다른 쪽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객관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그렇게 5,5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재명 시장의 조치에서 환수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도 안 봐주고 씨알도 안 먹힌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욕하던 사람에게 돈을 주었을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봐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검찰이 대장동 특혜 비리라고 하는 이 사건을 정치 쟁점화해서 불법 대선 자금의 사건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이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가고 있는 만큼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현재로서는 코너에 몰려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진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나 결론은 아까 김영호 의원님 말씀대로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이런 것들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철저한 물적 증거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현 수석 같은 말씀도 있고 아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건 검찰이 풀어내야 할 숙제 아니겠습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이재명 대표가 또 지금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기소가 됐습니다. 김문기 차장 모른다고 한 이 발언과 관련해서.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또 다른 또 증언을 하나 내놨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얼마 전에 그 유동규 본부장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이재명 대표랑 같이 갔는데 유동규, 이재명 그리고 김문기 우리 셋이 카트를 같이 탔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에 이어서 그 골프장의 실명과 위치까지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볼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 이재명 그 당대표 측근 사이에서 굉장히 그 굳은 일,
행동대장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필요한 땐 돈도 끌어다 돈도 전달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터지고 나서 보니 이재명 당대표는 나는 내가 측근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적어도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부터 이 유동규 본부장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시를 당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본인은 1년 동안 구속 상태를 면하기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배신감, 또 무시당했다는 모멸감, 그다음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예. 아마 앞으로도 입을 계속 열 가능성이 크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의문점들 짚어봤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